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4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7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경신월 병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금왕절인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에 병화일간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보는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의 특성, 일간의 성정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배경, 환경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데,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은 화가 되죠. 병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죠. 따뜻한 온기는 목의 기운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열기라는 것은 수백도, 수천도, 수만도, 태양 온도 수만도까지 올라가죠. 그러한 덥다라고 보기도 없죠. 모든 만물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 기운, 화가 왕한 계절로 봤을 때는 화가 왕한 계절은 바로 여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병화, 정화가 여름을 대표한다라고 하면 지지율은 4, 5, 미월이 바로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 화가 왕한 화왕 절이 되면서 화라고 하는 것은 색깔은 빨간 적색이 되는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라고 하죠.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봉황이 이렇게 화를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해서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나무, 목은 청룡, 금은 뭐라고 합니까? 백호.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의 사신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백호죠. 나머지는 다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수가 관장하는 것은 현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마다 이렇게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의는 금이 주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는 수가 주관하는 것이고, 믿음, 신은 토가 주관하는 것이고, 오늘 화는 어떤 것? 예를 주관하는 것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신독이라고 해서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하고 혼자 있을 때도 내 자신한테도 예를 갖춘다라고 하지만은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떻다? 나는 당신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미워하지 않고 존경한다 해서 불가에서는 합장을 하는 것이고, 또 각국의 나라마다 예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표현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 좀 보이는 거잖아요. 어두운 데서는 아무리 인사를 한들 보이지 않죠. 멀소리만 들을 뿐이지.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얘를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과 양,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음화가 있고요, 양화가 있습니다. 병화는 양화에 속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같은 화이다 하더라도 양화라고 하는 것과 또는 음화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다르다. 양은 음보다 강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죠. 사람으로 치면 양은 남자 같은 성향, 동적이고 조금 거칠고 투박한 성격이라고 하면, 음은 여자 같은 좀 약한 것 같지만 좀 아리따우면서 좀 섬세하고 약간 정적인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지만, 양화는 음화에 비해서 더 뜨겁고 양화는 음화에 비해서 더 밝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음화는 상대적으로 양화보다는 좀 덜 뜨겁고 양화보다는 좀 덜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개념, 어떤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화는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화는 열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눈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병화, 내일 공부하는 일간이 정화인 경우에는 열기가 아니라 빛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빠르겠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월지가 5월이다, 열지가 뭐 4화다라고 했을 때는 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간일 때는 항상 빛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화인 병화,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할 때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이죠. 그럼 선생님, 태양은 무조건 병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어디 갔지나 예를 든 거죠. 예를 든 것이지 절대적으로 태양만 병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겠죠.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 하나는 100촉광짜리 촛불이라고 하면 하나는 10촉광짜리 촛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촛불이라도 얘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얘가 음화인 정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음양의 개념은 어떻다? 절대적인, 태양은 무조건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등촉지화, 촛불 같은 건 당연히 무조건 정화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항상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두 가지가 있을 때 더 밝고 더 뜨거운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덜 뜨겁고 덜 밝은 것은 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우리가 양화인 병화를 설명하고 음화인 정화를 설명할 때는 강학상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태양과 같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와 같다. 등촉지화라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것 개념, 모닥불 같은 개념,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전기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병화인 이 태양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어떤 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병화가 자연적인 불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화는 어떤 불, 인위적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로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차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해서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해서 만든 거죠. 촛불은 연료가 필요하고 모닥불도 장작이 필요하고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그 불로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차이가 어디가 있냐면, 병화는 신왕하게 되면 굳이 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라서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정화 같은 경우는 신왕해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화인 것이다. 왜냐, 스스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빛을 또는 스스로 열을 발산할 수 없고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지만 그 빛을 또는 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으로서 빛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병화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임수를 치용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필요한다. 화가 왕하면 수로서 억제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이 화일 때는 빛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병화 스스로가 왕할 때는 임수로 쓰는데, 만약에 병화가 5월, 4월 등에 태어났거나 또는 병호일주라서 병화 자체가 지지로 화가 왕한 경우에는 당연히 조열해지기 때문에 수는 그 열기를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반면 빛은 보강시켜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든 정화 일간이든 왕해지게 되면 일간 빛은 보강을 하는 것이고 주변의 뜨거운 열기는 식혀주어야지만, 병화는 돋보이게 되고 주변에 또 사는 동식물들은 너무 뜨거운 못 살죠. 그래서 그렇게 임수라고 하는 개념을 치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당연히 병화일간도 신약해질 수도 있겠고 정화일간도 신약해질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으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 해야지만 화를 생할 수 있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음목이죠. 을목 제가 설명할 때 뭐랬죠? 화초와 같다 그러죠. 풀 뜯어다가 불 피워봤자 어떻습니까? 오래 못하죠. 큰 나무를 베어다가 큰 장작으로 불을 지펴 그 불이 오래 가죠. 그래서 일간 정화가 신약했을 때 을목 쓰는 사람하고 병정화가 약한데 간목 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크겠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다 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화를 생할 때는 정편인을 떠나서 음목인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화는 빛과 열로 이렇게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화일 때는 빛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만 이해하셔도 큰 소득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월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누차에 걸쳐 설명하지만은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 추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한열과 왕쇠는 어떻다? 반드시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핵심을 놓치고, 핵심은 그냥 간과 또는 그냥 모르고 맨날 뭘 봅니까? 신살, 공망, 삼재 등등등등 보다 보니 사주 핵심을 모르니 사주를 잘 10년, 20년을 하더라도 핵심을 놓쳐버렸으니 사주를 잘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이 중요한데,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쇠와 한열을 보는 가늠자와 같은 그런 것이고,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왕쇠와 한열을 갖다가 어떻게 중화시키느냐가 바로 핵심,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월령은 신월이 되겠고요. 월령 안에는 반드시 절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월지는 반드시 없는 게 없습니다. 자월도 절기가 있고요. 축월도 절기가 있고, 12달 모두 절기가 두 가지씩 있어서 24절기라고 하죠. 24절기. 신월이라고 하는 때 안에는 절기가 입추와 뭐가 있습니까? 입추와 처서가 있죠. 입추와 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처서도 나름대로 이제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명리학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나 입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월로 넘어온다,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계절 자체가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입추가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신유술, 서방이 되면서 가을이 되죠. 가을. 그 다음에 신월은 초추라고도 하고요. 유월은 중추라고도 하고, 술월은 모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숙사기가 강한 금왕절이다. 그래서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된다. 술월은 금의 이제 쇠지가 되지만은, 신월은 실질적으로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요건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만은, 술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금국을 이루면 역시나 금이 왕해지는 것.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술월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이 왕하면, 금은 목을 극하죠. 금극목. 그러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은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신유월에 수는 세력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는 신월이면 여기가 병지가 되고요. 유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되고, 술월은 화는 묘지지만 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화토의 병사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화토가 세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뭐다? 병화일간. 병화가 4월, 5월, 미월에 임관, 제왕, 쇠지, 사후 미월에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면, 입추가 지나면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면 병화 자체가 이제 병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병화 자체가 이제 쇠약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병화의 기운이 아직은 완전히 서산 너머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병화의 빛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죠. 병화는 빛이 남아있으면 일단 병화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무리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신월의 병화가 약한데 임수 투출하면 이 7살 임수가 병화를 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병화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어야 된다.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로 뭐야? 통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가 지지에서 통근하기 위해서는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어야 된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장생처가 되고 인중간목이 생주를 하면서 인중병화의 병화가 통근할 수 있는 것이고, 사는 병화의 여기가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오는 병화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반드시 어디에 인사오 등에 통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에 이렇게 병화가 약한데 오를 받다 병호일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만 갖고도 병화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신월에 만약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는데, 그래도 병화 자체가 약하니까 이런 경우는 간목 한 점 정도로 있어서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주면 임수가 목을 생하고 목에 다시 병화를 생주해주는 순환 구조가 돼서 살인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신월의 병화는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원령 자체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수가 투출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를 얻어서 병화 스스로가 뭘 해야 된다? 힘을 얻어야지만 능히 재성이잖아요. 제사를 감당할 수 있다. 병화가 세력만 얻게 되면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얻으면 재성은 재물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는 큰 명예가 되는 것이다. 제사이 나한테 큰 도움과 부귀를 갖다 주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제살 태왕이 되게 되면 이거는 부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서 망하고 명예는 실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의 병화는 반드시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사주 볼 때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중요하고, 다음으로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느냐, 일간의 특성에 맞게 배합이 되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왕세와 한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양이 되겠죠. 단 화라고 하는 것이 금을 극하는 관계, 일간인 내가 월지 있는 금을 극하는 관계가 되죠. 내가 극하죠. 극차라고 하고, 내가 극하는 것은 육친으로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 자, 재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재라고 하는 것과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혹은 음대음이 되면 이건 편제가 되죠. 근데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에 편제격이 됩니다. 편제격이 되겠죠. 단 신월은 금의 임간지에 해당이 되지만 화는 신월에 병지가 되죠.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한 사주 또는 신약한 사주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해서, 일간이 약해서 아무리 좋은 재성, 재물의 근원이라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그 재성은 나의 소유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밥그릇이 작은데 아무리 큰 재물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밥그릇을 채우고 난 것들은 흘러 넘치겠죠. 또는 오히려 그 큰 재물로 인해서 내 밥그릇마저 깨져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신약인 것이니, 제다 신약 제왕이 되면 반드시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주거나 또는 비견겁제로서 일간을 방조방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고요. 일간 월지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숨어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숨어져 있고요. 중기로는 임수가 숨어져 있고,
그다음에 본기는 경금이 본기가 되겠습니다. 이 신중에 있는 무토는 용신으로 쓰거나 또는 격국을 취용할 때 무토는 없는 것과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제격이 아니라 편관격 또는 어떤 격, 칠살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월의 병화는 이렇게 편제격 또는 칠살편관격으로 되는데, 만약에 임수가 투출하는데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 제살태왕한 아주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편제격이 됐던 또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됐던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신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4월, 5월, 미월의 병화는 굉장히 일간이 약하지만 신월은 일간 자체가 약하죠. 하지만 하루로 놓고 치면은 신시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서산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꼴딱 이렇게 눈에 보이죠. 병화, 태양은. 그래서 아무리 신월이라 하더라도 병화는 빛이 있으면 반드시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쓰든 또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든 간에 남아있는 병화의 빛을 보강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병화 자체가 세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니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또는 오화 등의 뿌리를 얻어서 일간 스스로가 생왕해져야지만 저 월지에 있는 편제와 임수를 감당해낼 수가 있겠다. 근데 인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인이 들어오게 되면 인신충이 돼서 좋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사는 일지에 올 수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연지에 사가 이렇게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신합수가 되는 것이니 물론 임수가 다른 자리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온당치 못하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예를 들면은 일지로 오화가 이렇게 온다거나 일지로 오화가 이렇게 오거나 또는 시에서 사시나 인시 정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오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오화를 보고 천간에 예를 들어서 간목 하나 정도 투출하게 되면 병화가 생왕해지에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를 취용해도 능히 일간 병화가 재관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보다 신월의 병화는 일간이 왕함을 요한다. 그리고 임수가 투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령 스스로 여기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간만 왕하다라고 하면 이 임수를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만 하면 부와 부기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간을 보게 되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안적인 편제격의 제다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정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정인 묘목은 화를 생하는 공력이 떨어지죠. 묘목보다는 차라리 인목을 얻는 것이 더욱 공력이 큽니다. 묘목은 목이 화를 생할 수는 있지만은 병화 자체가 통근할 수 없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가 지지로 인사오를 보게 되면 이 인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 간목의 생을 받을 수 있으니 묘목보다는 인목을 얻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연간의 정관이긴 하지만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왕제가 관을 생하고 관이 나를 공격하는 구조가 되니 이것은 차라리 임수를 얻으면 차라리 좋겠지만은 개수는 병화를 보강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것은 일지에서 오화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오화를 받기 때문에 병호일주가 되죠. 이것이 임수였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인데 이것이 임수가 아닌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취용할 수 있다. 이 병화가 신중에 있는 임수 또 재성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어디에 있다? 오화를 얻어서 병화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생시에서는 대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임수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고 대운이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행한다라고 하면 목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를 얻었고요. 자수를 얻게 되면 수가 당연히 세력을 얻는 것은 좋은데 이 무자시가 됐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자하고 오하가 충이 되죠. 이 핵심 뭐예요? 이 운을 사주는 병화가 오의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 겁재라고 하는 오화가 병화한테 용신으로 작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인데 자수를 보게 되면 좌우충이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무자시를 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지에 있는 오화, 용신 또는 희신을 갖다가 정관인 자수가 극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관이 나를 못 살게 보는 것이니 법을 갖다가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무토 투출하게 되면 병화를 회강시켜주는 그런 단점도 있겠고요. 무술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반대로 오술합이 됩니다. 원래는 인오술 합이 되죠. 인오술 3합에서 화국이 형성이 되는데 인이 없을 때 오술 3합도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화가 나름대로 세력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토 또한 화가 이렇게 술의 오술의 생을 받기 때문에 무토 자체도 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무토는 어떤 역할을 하냐? 물론 술을 제하는 역할도 해줘. 이거 관을 제하는 거니까 이것도 솔직히 말로 좋게 볼 수는 없는데 더욱 안 좋은 것은 병화의 빛, 회기, 무광, 병화를 갖다가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회기, 무광이 되기 때문에 무술시 좋지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 같은 경우도 축오형이 되죠. 축오형이 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가 이제 오중정화를 이렇게 극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축이 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않지만 역시나 쓸데없는 토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만큼은 아니지만은 병화를 회강.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할 때 화를 회강한다라고 회강되면 뭐가 나쁠까 이렇게 고민도 해보지만 여러분들 잘 빛이 있어야 앞을 보잖아요. 그죠? 빛이 있어야 앞을 보는데 여러분 개기 일식 같은 거 낮에도 달이 태양빛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이 안 보여요. 그죠? 그만큼 사람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나의 빛을 가리는 거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의 눈앞을 가린다라고 하는 거죠. 행동 거지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이 식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병화 입장에서 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성이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나의 솔직한 말로 식상이 나의 눈을 가린다고 무슨 뭐냐면 약간은 단순 무식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빛을 가리는 것은 좋지 못하고 특히나 기축시가 되면은 물론 개수가 용도가 없다 손치더라도 상관, 경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토가 뭐죠? 경금을 생하고 경금이 다시 개수를 생하는 상생 구조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을목이 와서 얘를 막아버리거나 또는 병정화가 와서 이 금을 갖다 막아버리게 되면은 기토가 개수를 팔 때는 상관 경관에 이런 경우 뭐야? 분명히 내가 법을 어기는 짓을 해서 명예라든가 관제구설, 심하면 송사까지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경인시 되게 되면 이거 오에 뿌리를 뒀죠. 인에도 뿌리를 뒀습니다. 인신충은 되지 않습니다.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금이 다시 투출해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이긴 하지만 이거 병화가 오 인에 뿌리를 두면 굳이 다시 이 병화일가에 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은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단 금수운으로 갈 때 어디는 좋지 못하다 신유대운은 묘유치이 될 때 이때는 조금 삶에 있어서 어렸을 때죠. 8살 때 17살 때까지니 한창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18, 17이면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이때 좀 뭐라 그럴까 물론 이 인성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조금은 어려움 약간 갈팡질팡 한다든가 또 사춘기 때 좀 방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신묘시는 경인시보다 좋지 못하니까 일단 예외를 하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중에 있는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평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기인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본기를 가지고 국세를 잡고 이 재성이 살을 행하는 구조이죠. 일간이 그래도 5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제살을 감당할 수 있다곤 하지만 이거는 금수가 왕한 것이지 화가 왕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은 복화운으로 가서 일간을 좀 더 보충해 준다라고 하면 이 관사를 다 감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거 관살 혼잡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관살 혼잡 맞습니다. 뭐 임수도 뿌리를 얻었고요. 개수도 당의 뿌리를 얻었으니 관살 혼잡이긴 하지만 그래도 5화에 뿌리던 병화가 따지고 보니 살이 더 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살혼잡은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고 다시 이렇게 목화운 것을 일간이 관살을 다 감당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운은 어디로 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운은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이 정관 두 개가 투출되어 있죠. 4, 5의 뿌리를 다 튼튼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런 경우에는 임진시하고는 다르게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나 대운 때는 묘유충 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임술대운 때는 좀 수기가 좀 화가 좀 더 많아 오술합해서 화기가 좀 많아지는 것도 좀 문제는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개사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일간 자체는 뿌리를 튼튼하게 얻는 것이니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고요. 갑오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갑오시 이렇게 되면 이제 양인 오화를 두 개나 얻었습니다. 오화 갑목이 다시 이 갑목도 묘의 뿌리를 둔 갑목이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금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자로 태어났을 때 묘유충 되는 것, 그다음에 임술대원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20년 27까지 조금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이 대운 때가. 그러니까 굳이 여자로 금순으로 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려움이 없잖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병병병진이라서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애기 유치원 같은 이제 단식 판단이고요. 일간 병화가 약할 때는 비견 겁재인 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화 하나에 딱 의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특히나 얘가 만약에 금순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병화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병신정의시 중에 어떤 것이 좋으냐 당연히 병신시를 얻는 것이 정의시를 얻는 것보다는 월등히 동력이 크겠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